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29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날씨가 시원하니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16도씩 막 이렇게 나오던데 차의 온도가. 네, 시원하고 낮에는 조금 따뜻하고 딱 좋은 날씨. 네. 네, 백만장자 시크릿이에요. 220페이지입니다. 이거 끝나고 무슨 책을 할까요? 고민 중인데. 네. 좋은 거 있으면 권해주세요. 좋은 책 있으면. 네. 220페이지 중간 할 차례죠.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서 나갈게요. 네, 바꿔 말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자. 경제적인 자유가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그죠? 그게 또 내 나의 의지를 써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좋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원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 경제적인 자유. 네. 우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로워지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시간적인 어떤 자유를 또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와야 되나? 예,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찾죠. 요새 젊은 사람도 더 많이 찾기는 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비활동 소득이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생활에 돈을 대줄 수 있는 이런 소득의 획득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비활동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활동 안 했는데 소득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하죠. 그래서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돌파구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다. 주식, 채권, 국채, 금융시장, 뮤추얼 펀드, 현금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한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제 이런 거 다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경제적으로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일단은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돈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 돈이나 사업이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사업 운영과 소득 창출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서적,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료, 특화된 아이디어, 프랜차이즈 사업, 창고 소유, 자판기 소유, 네트워크 마케팅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중에 뭐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저는 여기에 딱 있네요. 네트워크 마케팅.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21년째 하고 있는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기똥차게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예,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업. 예. 그래서 당신이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 하늘 아래의 모든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이제 사업이 여기 속한대요. 당신 대신에 사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일하게 하는 개념이다. 나 대신에 가치를 창출해요. 네. 일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생각해 보라. 처음부터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초기 작업이 정착되고 나면
해마다 지속적인 자녀 소득 일하지 않고 소득을 버는 또 하나의 형태를 누릴 수 있는 그 규칙적인 회사 생활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네. 비활동 소득 구조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간단하다. 비활동 소득이 없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활동 소득 만들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비활동 소득이 내가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 아니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쓰신 책이 있잖아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분도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책을 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비활동소 책 써놓고 나면 책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팔려나기 때문에 책이 이제 판매가 될 때마다 거기에 이제 수입이 또 이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도 일반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책을 써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판매가 되는 게. 근데 그렇게 못하지만 음반을,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추천해 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도 하버웨커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 소리 못 들었는데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아닌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중에 굉장히 좋은 그 직업이라고 사업이라고 얘기를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근데 큰 자본 들이지 않고 뭐야? 내가 사용해 본 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쓰면서 너무 좋아. 어머 이거 이렇게 좋아. 막 이랬거든요. 다른 건 몰라요. 저는 판매하거나 뭐 하는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좋아 가지고 감동을 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였다는 거 처음에. 그래서 인제 정착되고 나면은 지속적인 자녀 소득 그러니까 정착되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어떤 그 자산이 생기는 게 이 그분들에게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이분들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나니까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냥 소득이 지금도 뭐 들어와요. 그게 만들어진 상태가 돼서.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제는 이제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 목표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속 보면서 또 시크릿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도 수업을 하시면서 "아니 생각이 없어지고 뭐 이러면서 깨달음이 평화로운 그 상태가 있어." 하면서 깨달음을 갖다 알려주려고 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 그러길래 저도 "네 아직은요." 아직은 관심이 깨달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더 벌지?' 이게 아직은 있는 저도 그렇거든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소득 말고 깨달음에 더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면 깨달음이고 뭐 내 마음에서도 흔들림조차도 없이 딱 봤을 때 그 평화로운 그러니까 인제 그 느낌이 어떤 건지는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아 저게 그 생각조차도 없어야 되고 그 뭔가를 인제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 미워, 나빠, 좋아, 싫어.' 뭐 이런 판단이 생기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미팅을 쭉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딱 보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는 답답한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답답하면. 그래서 제가 '아 그 문제를 좀 요번에 해결해야 되겠다. 왜 답답하지?' 그거 인제 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뭔가 딱 사람을 보면 아 그냥 편안하고 인제 행복하고 그냥 내가 행복한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행복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아 뭔가 답답한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할 때는 그냥 느낌이 그냥 안 좋은 그냥 답답한 그 느낌이 있는데 표현은 안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인제 쫙 인제 해결을 인제 해야죠. 왜 내가 답답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답답함은 나한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왜 있을까?' 이게 봐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판단 분별하고 흔들리고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거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뭐 감정이 흔들림도 없고 아무 그게 없을 때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 깃발이 막 바람에 막 흔들리면 뭐라 그래요? 요번에도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달에서 구름을 보면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달에서 구름을 보면 구름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름에서 달을 보면 달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달이 맨날 움직여. 구름에서 딱 있으면 달이 움직이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재밌던데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구름에서 딱 있는 상태에서 달을 봤을 땐 달 지가 움직이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내 모든 게 내 기준에 있는 거잖아요. 내 기준. 어머니 맞죠? 순분 어머니 끄떡끄떡거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다 저 사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우리는 우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기면서 살잖아요. "네가 이상한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막 깃발에 인제 바람이 막 흔들릴 때 깃발이 막 흔들리는 거 자체가 인제 깃발이 그게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린다고 얘기하죠. "바람이 흔들려서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또 나중에는 또 뭐예요? "네 마음이 흔들렸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깃발이 흔들린 것 같이 보인다." 하고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서조차도 내 마음에서 그 깃발이 흔들림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내 생각에서 저게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 없었을 때에 그 평화로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 생각이 없는 그 순간 찰나가 있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여기 이렇게 사무실에서 누워서 밖을 봐요. 밖에 이제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어요. 새싹이 그냥 막 잎이 자란 거예요. 처음에 앙상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엄청 많아지더니 지금은 막 초록색으로 돼서 연두색이 완전 무성해졌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아 그래 그랬는데 저 생각조차 없어야 되는구나. 무성해지는 그것조차도 없어야 되는구나.' 그냥 보는 그 순간의 찰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찰나에 평화로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데 깨달음보다 지금 돈을 시크릿을 해서 얼만큼 돈을 많이 벌고 막 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은데 속으로 제가 네. 아직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돈이 더 많이 벌어지 돈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걸 또 다 가지고 갈 수는 또 가지고 가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생을 마감하고 갈 때. 뭐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혼자 가는 거잖아 혼자. 혼자 가기 전에 갈 때 내가 한 생을 다 살고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돈도 물질도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의식. 의식 수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생을 또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환경을. 그래서 많이 받은 거 많이 뿌려야 되죠. 어디다가 공부하는 곳에 많이 나누는 거. 공부하는 곳에 많이 나누고 내 의식을 최대한 수치 높였을 때 그전에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잘 쳐. 피아노를 인제 이 생에서 막 잘 쳐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뭐예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100, 200 까지 쳤어. 그러면 그다음 생에는 또 뭐예요? 200 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500 까지 올라갔어. 그다음에 500 에서 1000 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내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는 게 누군지 또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딨어?" 하면 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나를 찾아가는 거 그것도 참 재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다음에 결정하는 게 의식이라는 거죠, 내 의식. 거기에 맞는 환경을 또 인제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데 의식이 높아져야지만 물질이 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식이 높아졌을 때 물질이 나한테 돈이 오는 거지
의식이 내가 막 이렇게 분노를 하고 뭐 막 그랬을 때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또 이걸 보는 거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힘이 있고 에너지가 부딪힘이 있고 막 사람과 사람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고 막 부딪힘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쟤 왜 저래?' 아 어제 너무 웃겼어요. 애기 둘 이가 왔는데 큰애가 작은 애한테 "쟤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큰애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얌전하고 둘째는 막 여기저기 저기 막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아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제가 막 "쟤 왜 저래?"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이제 서로 벌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8 살, 6 살인가? 몇 살이죠? 몇 살이라 그랬더라? 10 살, 7 살인가 몇 살이죠?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쟤 왜 저래?" 그러는데 얼마나 웃긴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인데 애가 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쟤 왜 저러지?" 그러면 "아 쟤 왜 저래?"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머 쟤 이상하다." 하면서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제가 맨날 했던 얘기인데 애가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머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제가 갑자기 있잖아. 그 애를 보니까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그 소통이 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순간 탁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에너지가 탁 부딪히면서 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야 이거 참 이거 잘 키워야 되겠다 애들을 세상이 밝아지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돈이 내가 그냥 이 물질을 그냥 이렇게 물질을 이 나한테 오게끔 하려면 에너지가 이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탁탁 오게 되는데 물질이 그냥 모든 게 다 있다면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평화로운 상태. 근데 제가 '쟤 왜 저래?'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치고 올라온다면 이게 이 파장이 평화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가씨들을 보고 얼마나 있잖아요. 어린 아가씨들을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쟤 왜 저래?" 그러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 "쟤 왜 저래?" 하면 안 되고 다 이해가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가 인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어 "비활동 소득 구조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간단하다. 비활동 소득이 없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음 비활동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들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정말 중요한데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쉬어도 돈이 띵동 하고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정해져서 착착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행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진짜 즐기면서. 근데 세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주입된 조건 탓이다. 주입된 조건. 우리는 모든 뭐예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주입되는 신념이라는 믿음이 생겨 버려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활동 소득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야? 그거 다단계잖아. 다단계 맞죠? 다 단계가 많은 거. 근데 이 국민 자체도 단계가 많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혼자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단계가 많아야지만 이게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 구조같이 이렇게 돼야 안정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비활동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는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자들은 비활동 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세뇌를 시켜 놓죠? 부자들이 세뇌를 시켜 놓잖아요. 그래야 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노동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본인들도 비활동 소득을 하니까 세뇌를 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입되어서 그렇다. 신념, 믿음이. 그런데 그게 정말 단계가 많은 거라도 진짜 정말 제품이 좋고 그죠? 합당하고 보상을 합당하게 주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어떤 걸 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광고 안 하잖아요. TV는 뭐예요? 유튜브나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광고비로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광고가 없어지면은 제가 광고를 하거든요. 너무 좋다고 있잖아요. 진짜 끝내준다고. 제가 광고하잖아요. 그쵸? 이 아줌마 50대 넘은 아줌마가 어디 가서 모델로 쓰겠어요. 그쵸? 근데 이 광고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러면은 진짜 김태희나 연예인들이 뭘 써서 예뻐진 거보다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뚱뚱했는데 저거 엊그제도 한 40kg 뺐는 아가씨가 예쁘긴 한데 살이 엄청 쪘는 아가씨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련돼지고 막 예뻐지고 한 40 몇 킬로 뺀 거야. 8 개월 동안에. 그런 걸 보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효과를 봤을 때 더 관심이 가잖아요. 원래 예뻤던 사람 말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는 광고하고 TV나 언론에서도 광고비를 가지고 뭔가 유지하고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세뇌를 시키고 일한 만큼 해야 된다라는 노예 근성을 키워준 거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진짜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험이 먼저일까? 신념이 먼저일까? 어떤 게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나 똑같다는 거. 언젠간 전에 뭔가 믿음 체계가 경험을 해야지 신념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는 대로 모든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죠. 다 각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소리하고 얘는 이 소리. 같은 말인 줄 아는데 다르다고 막 있죠. 싸우는 거예요. 이 말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웃겨요. 진짜 웃긴 거 있죠. 어제도 제가 딸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뭘 얘기를 해서 그걸 제가 유튜브를 막 찾아보니까 본인은 딴 얘기하는데 제가 딴 거 한다고 집중 안 한다고. 뭔가 있잖아요. 본인 얘기하는데 제가 딴짓 한다고. 근데 본인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있고 그러면서 각자 딴 얘기한다고 막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본인이 한 거에 대한 걸 찾아보고 막 있으니까 하고 또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린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사시는 거 아세요?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해요. 같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니까요. 잘 보세요. 딴 얘기해요. 딴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주입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거야.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을 하면서 나는 엄마가 경험을 한 게 동생을 넣기 위해서 엄마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 사라졌다는 경험을 하면서 딱 경험을 하면서 딱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를 버렸나?'라는 신념이 들어온 거예요. 신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버려졌다라는 거, 엄마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거 다 틀리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뭐 뿌린 게 해결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걸 제 두려움을 이제 버려진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인제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해석하는 게 또 달라요, 전에 뿌린 것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또 믿게 되고 내가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50 평생을 또 살게 되고. 그쵸. 그래서 그게 경험하고 신념이 믿음이 생기고 믿는 대로 또 모든 세상이 또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또 버려질까 봐 하면서 또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또 신념이 생기고 계속 경험과 신념이 계속 억물려 가지고 세상을 그냥 프로그래밍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맞네. 어릴 때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졌는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된 채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99.9%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하다 부딪히면 뭐야? 내 말이 맞는데 제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고 쟤는 왜 내가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해줘 그러면서 막 에너지가 부딪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꾸
자꾸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제가 인제 자꾸 인제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입된 조건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했던가? 나가서 비활동 소득을 벌어오라고 했을까? 그럴 리가 있나. 나가서 일해. 일해서 돈을 벌어라.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비활동 소득을 벌으라는 얘기를 안 하시죠, 부모님들도. 그래서 비슷한 말을 들었을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비활동 소득은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컸거든요. 옛날에는 특히 더 그랬고. 그래서 어 일을 안 하고 들어오는 거 그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비활동 소득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 맞죠? 비활동 소득은 어떤 거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신세계로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로. 근데 이게 몸으로 하는 것만 배우다가 기술자들 막 있잖아요. 배워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잘해요. 정해진 거는 잘해요. 근데 이게 정신으로 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도 다 뭐예요? 어디 가라 그래요? 대기업 가라 그러지 비활동 소득을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돈을 어떻게 해서 모으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말 필요한 거 요새는 그 무슨 학 대안학교인가요? 그런 데서는 좀 약간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비활동 소득보다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를 내가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학교 자체도 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걸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학교예요. 학교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벌어 배우지 못하고 나는 비활동 소득에 대해서도 그 돈 관리법을 배우지 못한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바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의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 공부를 간절히 이거는 뭐예요? 외쳐야 돼요. 이 데모하는 거 쓸데없는 거 데모할 게 아니라 의식 공부를 수업 시간에 넣어야 됩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거를 데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 같이 데모할까요? 네, 사모님. 의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더 빨리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에 '아 내가 왜 의식 공부는 내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서 다 할 수 있어.'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대신에 다른 곳에서 배울 기회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하는지 엄마한테 프로그래밍이 된 상처가 너희들이 우리가 잘못 세팅해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바꿔줘요. 빨리 바꿔주면 행복한 삶을 더 길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미리 의식 공부를 쫙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닐 것이다. 다른 곳에서 학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배울 곳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비활동 소득이 뭔지 모르고 소득의 방법으로 택하지도 않는다. 그쵸. 활동을 안 하고 내 노동으로 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고 그 두려워하는 거죠. 더 쉬운데, 더 많은데, 수입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배우지 못해서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공부 이런 걸 많이 알고 엄마들이 깨우쳐 가지고 주변 분들이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낳으면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낳아도 가르쳐야 되고 일요일 날은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진짜 있잖아요. 그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의식이다.'라는 거.
그쵸. 그다음에 사랑, 기쁨, 행복입니다 하고 오늘도 하루도요.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잠재의식에 세팅하세요. 왜? 내가 인식해야 돼. '나는 어떤 존재, 무한대의 능력 있는 의식입니다.'라는 걸 나 잠재의식에 내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세팅하는 거. 네 그거 하시면서요. 잠재의식에 세팅 다 하세요. 원하는 거 시크릿 하시고요. 내일 6 시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